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자, 환자의 기록 있죠. 환자의 진료 차트라든지 그런 거 있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 그 말입니다. 환자 기록을 볼 수 있는 자인 거죠. 좀 보여주시오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럼 이때 환자는 당연하지 않나? 환자 본인 거를 보겠다는데 안 보여줄 사람은 없겠죠. 환자는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볼 수 있냐면요. 환자의 배우자도 환자 기록을 보자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거 차트 좀 봅시다. 또는 우리 남편 거 차트 좀 봅시다. 열람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뉴스에서 존속, 살인 이런 말 쓰죠. 그럼 존속이라는 거는 나보다 위의 사람이야. 위의 사람. 그걸 존속이라 그래. 그 다음에 비속이라는 말은 비천한 내가 뭐 이런 말할 때 비자가 낮게 말하는 거죠. 좀 낮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비속이라는 말은 나보다 아랫사람. 그걸 비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가 환자 쪽에 직계. 환자 쪽에 직계란 말은 환자 쪽으로 말이에요. 환자 쪽으로 직계 존속이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라고 친다면 저의 어머니가 우리 딸 거 좀 봅시다 하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에요. 또 환자 직계의 비속도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아랫사람이니까 누가 될까? 저로 친다면 자식들이 저희 어머니 거 차트 좀 봅시다. 보여줄 수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환자 직계 존속, 그리고 환자 직계 쪽으로 비속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 배우자 쪽 있죠. 환자 배우자 쪽에 직계 존속이에요. 자, 환자 배우자 쪽에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저를 경우를 든다면 내 남편의 부모님이 며느리 거 차트 좀 봅시다 하면은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배우자 쪽에는 직계 비속은 없어요. 직계 비속은 어떤 걸까요? 환자 배우자 쪽의 직계 비속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의 시동생이 저희 형수님 거 좀 봅시다.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되셨어요? 배우자 직계 존속, 환자 쪽은 직계 존속, 비속 다 볼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환자가요, 배우자도 없고, 환자 쪽에 직계 존속 비속도 없어. 부모도 자식도 없어. 그리고 배우자 아무도 없어. 그럼 이 모두 없다면 누구도 가능하다? 환자 쪽에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있다면 형제 자매는 안 돼. 근데 이 모두가 없다면 형제 자매도 열람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법정 감염병입니다, 여러분. 법정 감염병. 자, 우리 쉽게 외우려고 했던 방법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방법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제가 만들어드린 스토리 자체를 여러분 나름대로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없다면은 제가 알려드린 그 스토리대로 자꾸 떠올려 주시면 1급 감염병, 2급, 3급, 4급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전혀 틀릴 염려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먼저 1급 감염병 한번 같이 보세요. 자, 1급 감염병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특성은 너무 중요해요. 그럼 1급 감염병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테러 목적이라 그랬죠. 테러 목적. 그래서 1급 감염병의 가장 큰 특징에서 첫 번째 특징은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는 거. 여기에는 생물 테러 감염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생물 테러 이 말 들어가면 테러 들어가면 뭐다? 1급이에요. 1급.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려고 한 거니까 생물 테러 감염병.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떨까요? 치명률이 높겠죠. 치명률이 높다. 1급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한 사람만 생기는 건 테러가 아니잖아. 테러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한번 생기면 집단 발생인 거죠. 그래서 키워드 생물 테러, 치명률, 집단 발생 이렇게 하면 1급 감염병입니다. 그럼 1급 감염병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에리아 나왔죠.
에리야 하는 거. 에리야. 앞대가리만 해도 돼. 우리 시험은 쓰라고 안 나오니까. 에볼라. 그죠? 리프트 벨리열, 야토병, 에리야. 에리야라는 남자는 했죠. 그죠? 그리고 마라크 남자인데 그 다음 뭐예요? 뭐였어요? 두 번째 있는 요 말에는 어떤 남자였다? 젠틀맨이었죠. 젠틀맨.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신사매야. 그랬죠. 신사맨이다. 신사매야.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신종 그리고 동물을 어떻게 써요? 탄디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탄저병이었죠. 신종 동물을 탄저병. 그리고 D는 뭐였어요? 디프테리아 1급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1급은 무서운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보면, 이때 보는 뭘까요? 보툴리누스. 그죠? 보툴리누스. 보면 두지 말고, 뭘까요? 두창. 우리 원숭이 두창 비슷한 거긴 한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두창이라는 거. 두창 1급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두지 말고 어떡하라고? 패버려 라고 했어요. 보면 두지 말고 패버려. 이때 패는 뭘까? 패스트 1급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1급은 환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시 신고예요. 즉시 신고, 그리고 또 음압 격리. 균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으로 빨아당기는 거죠. 안으로 잡아 당기는 거,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런 거를 음압 격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급은 즉시 신고 음압 격리예요. 그런데 즉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벌이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즉시 신고를 안 했어요. 위반했어요. 그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시 신고해야 되는데 즉시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급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 자, 그럼 2급 감염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은 2급 하면 제가 전이 그랬죠. 전이. 그래서 2급은 무슨 가능성이 높다? 전파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2급 하면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럼 2급 감염병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셔야 되겠죠.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예요. 아까 1급은 어땠어요? 즉시 신고 음압 격리.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예요. 그러면 2급이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벌이 어떻게 됩니까? 1급하고 똑같아. 1급하고 똑같아서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급하고 2급은 신고의 의무를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급 감염병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했을 때 2급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큰 특징만 좀 보셔도 2급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럼 2급에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성한결은 나와 주십시오. 그래야 뭐가 떠오르지. 성한결. 1급은 누가 떠올라야 된다? 에리야. 떠올라야 되고 2급은 성한결이에요. 이때 성은 뭘까요? 성홍열. 그리고 한센병, 문둥병, 나병 있죠. 한센병.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야? 결핵이요. 결핵 2급 감염병에 들어가요. 되셨습니까? 성한결이가 부랴부랴 크림을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E형 간염 이거 들어갔었어요. E형 간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막 식중독, 수인성 감염병, 콜, A 장파 세장. 그것도 올라야 되겠지. 콜 A 장파 세장에 걸렸어. 얼마 동안 걸렸다고요? 100일 동안 아팠다 그랬죠. 그래서 예방접종하는 종류들을 하라고 연락 온댔죠. 뭐 폴리오라든지 B형 헤모필루스, 뇌수막염 이런 거. 그리고 MMR 연락 온댔어요. MMR 뭐더라? 홍유풍. MMR 하면 홍유풍, 그죠? 그거인 사람들 2급이야. 홍역 2급.
유행성 이하선염 2급, 풍진 2급, 홍유풍 2급, 그리고 수두 또는 수막구균성 이런 거 전부 다 2급에 들어갔습니다. 되셨습니까?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급 감염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상급은 계속 감시. 그죠? 상급의 특징은 계속 감시예요. 계속 감시해야 될 거. 신경을 끌 수가 없어.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겼어요. 그걸 상급 감염병에 넣겠습니다. 그럼 상급 감염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제가 외우라고 했죠. 3일 동안이니까 상급이야.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BC 카드 만들어야 되겠죠. 쓰려고 B형 간염. 그죠? 그리고 또 C형 간염. BC 카드 만들려고 B형, C형 간염. 됐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 증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이가 증이 필요하다 해서 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상급 감염병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예를 든다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쯔쯔 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그죠?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거. 그런 증 하는 거 상급이라 그랬어. 그리고 엄마가 뭐 하라 그랬어요? 모기 조심해 라고 했죠. 그래서 모기가 떠올라야 돼. 모기와 관련되는 게 전부 몇 급이다? 상급이었어. 예를 든다면 황열, 그죠? 황열, 그 다음에 또 댕기열, 그리고 말라리아, 황열, 그리고 댕기열, 말라리아, 그리고 또 일본 뇌염,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카 이런 것들이 또 올라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물렸어 어떻게 됐어요? 뿔긋뿔긋하게 발진 나타났어. 또 발진이란 말 들어간 거 뭐가 있다? 발진 티푸스. 그래서 바이러스가 머리까지 올라가서 흙을 파먹고, 그리고 침을 질질 막 치질 흘리고 광견병 또 오르는 거죠. 광견병, 다른 말로 공수병, 전부 다 상급 감염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급 감염병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 이내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격리는 필요 없어. 그래서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 상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땡 끝났어. 그런데 상급을 신고를 24시간 안에 안 했어요. 그러면 벌이 얼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습니까? 샘플 조사한다고 그랬죠. 샘플로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그럼 샘플 조사를 뭐라 그랬어요? 표본 감시라고 했죠. 표본 감시, 샘플로 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4급에 넣었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플루엔자, 그리고 또 성병 들어갔었죠. 성병.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클라미디아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그 했을 때, 공중호 했을 때 성기, 단순, 포지 뭐 이거 전부 다 매독, 임질 이런 것도 올라야 돼. 성병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간다? 4급에 들어가. 그리고 또 기생충 있죠. 기생충이 대부분 다 어디에 들어간다? 4급에 들어가. 4급.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뭐예요? HPV 바이러스 있죠. 이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거 몇 급에 들어간다? 4급에 들어갔어요. 그럼 4급은 발견하면 이 환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7일 이내 신고하면 돼요. 격리 안 해도 되고요. 7일 이내 신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신고를 안 했어요. 위반했어요. 그럼 벌이 얼마냐면 상급하고 똑같아요. 얼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셔야 돼요.
나와도 해야 되고 안 나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을 때 어떤 경우는 법정 감염병이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많은 수험생들이 간호조무사 카페 같은데 학원에서 법정 감염병 10개 외우라 해놓고는 하나도 안 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거든요. 어쩔 순 없어. 우리도 다 맞출 순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원이 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간다는 건 너무 간땡이가 부었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설령 안 나오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특징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자꾸 되뇌어서 반복해 주십시오. 되시겠습니까?